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금양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금양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크게 반등이라고 할 건 없지만, 뭐 1.85%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중요한 거는 하방 압력을 좀 딛고,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구간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자금 문제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많은 기업과 NDA를 현재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MOU랑 그리고 NDA를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나왔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거는 자금이다. 이것도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고 중요한 얘기를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아무래도 금양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금양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바로 박순현 작가님이죠. 제가 저희 대기업에서 제가 또 기회가 돼서 박순현 작가님이랑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촬영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순현 작가님과 촬영을 진행을 할 때 금연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생각하는 것들과 그리고 실제 우리 주주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거는 제가 이제 다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한지에 대해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답을 받아낼 거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취합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모든 질문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 질문들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은 제가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꾸준히 제가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금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박스권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좀 두텁게 그리면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박스권이라고는 좀 하기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정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평 구간을 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지켜주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 아니면은 고가 부근과 이제 저가 부근에서의 이 변동성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나오진 않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단기 차익 관련해서 증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5월 달을 좀 기다릴 수가 있겠죠. 5월 달에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주총에서 류강지 회장님이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텅스텐 같은 경우는 시장에 내놓으려면은 이게 이제 함량이 65% 정도가 넘어야 하는데 현재는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함량을 조금 끌려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중으로 이제 정품을 희망을 하고 있다. 이 65% 정도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탱스텐 같은 경우는 현재 쇼티지 상황이고 이 전략 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에 이제 반영이 되면은 그에 따른 호재성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이 금양한테는 불확실성 요소였거든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요소가 하나하나 해소가 될 때마다 주가는 좀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한번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좀 큰 폭으로 변동성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리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하반기에 이 개발 허가권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총 이후에 주총이 끝나고 그 주총했던 그 주 다음 주에 이제 몽골로 이제 출장을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출장을 갔다가 와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출장을 계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금양은 이제 IR 담당자분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시고, 일단 전화를 받으시면 화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전화를 받으셔서 신경이 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4년도 하반기를 진입하기 전, 뭐 5월에서 6월쯤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금양이 NDA를 맺은 회사가 12개 회사가 있다고 주총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MOU 형태의 맺은 회사는 9개의 회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MOU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MOU는 제외하고, NDA는 이제 비밀유지 계약인데, 비밀유지 계약을 해서 이 계약 자체를 성사시켰다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이 계약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그 오고 가는 내용 속에서 그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좀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너네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근데 지금 이거 얘기 자체가 비밀유지 계약을 해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확정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기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469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야기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금양에서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약권을 따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이제 완료가 돼야겠죠. 이 기장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공장이랑 장비 관련해서 지금 자금이 필요한 것만 1조 원이 넘거든요. 1조 한 6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5천억? 그 정도,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과연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 금양의 자금 흐름 관련해서도 이 마인드맵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자금이 남아있고 어느 정도의 이 자금 조달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사주 관련해서 이 금양 지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해서도 그렇고,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유동 자산, 뭐 유동 부채 등등등 해서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토대로 했을 때 1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좀 해소를 할지,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당연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게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중에서 만약에 뭐 MOU라던가 뭐 이런 게 뭐 기존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에 있어서 뭐 부정적인 이슈라던가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금양이 워낙 이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지 구간이 무너지는 순간 장대 음봉이 형성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주의가 지금 당장 필요한 시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를 과연 금양이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어, 주의 깊게 좀 기업을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스탑 걸어두는 게 있어요. 스탑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큰 폭의 손실은 좀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위아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얼마를 내가 이탈하면 대응을 하겠다, 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뭐 주식은 항상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 아니라 그 영상 이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박승현 작가님이랑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금양에 관련된 이 작은 부분들, 그리고 469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박승현 작가님께 또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물량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 물량들이 뭐 머리색 다르고 눈색이 다른 실제 외국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이 기존에 계속해서 유입이 됐었던 자금들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구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참여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